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감독님은요, 3번의 리그 우승과 7번의 FA컵 우승, 챔피언스 리그 20년 연속 진출, 그리고 2004년 리그 최초의 무패 우승, 22년간 1235경기에서 736승, 2298골의 화려한 전적을 남기며 아스날 감독을 역임했던 아르센 벵거입니다. 1949년 10월 22일 프랑스 스트라부르 지역 더틀렌하임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레스토랑 겸 바를 운영하던 부모님의 셋째 아들로 아르센 벵거가 태어납니다. 2,500명밖에 살지 않던 더틀렌하임에서 놀 것이라고는 축구밖에 없었던 벵거는 축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았죠. 부모님은 가업을 이어주길 희망했지만 축구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만 갔고 12세가 돼서야 정식으로 축구를 배우게 됩니다. 그가 살았던 지방이 독일 국경과 접해 있던 탓에 프랑스 축구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미넨 도르트문트 팀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독일 축구에도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축구를 보며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까지 하며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전략과 전술에 눈을 뜨게 되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보다 벵거는 늘 호기심과 고민 상태에 빠진 얼굴을 하고 있었죠. 축구를 하면서도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자국어인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고 약간의 영어까지 구사했고 성장을 하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어까지 섭렵을 합니다. 성인이 된 벵거는 실력을 쌓아서 밀루즈라는 세미프로팀에서 드디어 아마추어 딱지를 떼며 3년간 활약하게 됩니다. 동시에 스트라스부르 대학의 경제학과에 진학해 학업을 병행합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육체적, 심리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 세미프로팀에서 다시 아마추어 팀인 AS 바우반으로 이적을 합니다. 그 후 벵거는 일생 일대의 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벵거가 살던 알자스 지방 최고의 감독이자 자신의 어린 시절 스승이기도 한 힐트 감독이 프랑스 클럽 스트라스부르로 영입되면서 자신도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난생 처음 자국 최고 수준의 리그를 경험하게 된 벵거는 스위퍼 위주의 경기를 소화합니다. 하지만 그의 느린 스피드와 민첩성은 세미에선 통할 법했지만 프로는 녹록지 않았죠. 스트라스부르에서 32살 때까지 뛰고 클럽에서 은퇴한 벵거는 곧바로 지도자 자격증을 따냈고 3년 뒤 스트라스부르로 돌아와 유스 코치로 일을 시작합니다. 뛰어난 능력으로 벵거는 AS 칸의 수석 코치로 이적을 해 자신의 스승 힐트와 작별을 고합니다. AS 칸을 거쳐서 당시 FA컵 디펜딩 챔피언 팀이었던 AS 낭시의 감독으로 첫 부름을 받습니다. 벵거의 유망주 육성 정책은 바로 이 AS 낭시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낭시의 보드지는 그 당시 선수 영입에 대한 지원을 거의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벵거는 숨은 진주를 발굴하고 전술적으로 뛰어나야 1부 리그에 잔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2년간 팀을 1부 리그에 잔류시킨 벵거는 3년째 되던 해 결국 팀의 강등을 막지 못했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원했던 AS 모나코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글렌 호들과 마크 헤이틀리의 능력을 극대화시켰고 조지 웨아를 발굴 영입해 팀 전력을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조지 웨아는 1995년 피파 올해 선수상, 유럽 올해 선수상, 아프리카 올해 선수상을 동시에 석권하며 전세계 축구계의 맹위를 떨칩니다. 또한 앙리 튀랑 뿌띠 같은 어린 선수들을 발굴해내 모나코 첼시든 리그 재패화함과 동시에 감독상까지 수상합니다. 과감한 리빌딩을 통해서 모나코에게 7년간 리그 우승, 컵 우승, 유로피안컵 위너스, 준우승, 챔스 4강이라는 선물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프랑스 리그의 승부 조작 의혹과 8번째 시즌 초반 구단 성적이 하락하자 구단과 마찰로 AS 모나코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가 다음 행선지로 정한 곳은 일본의 나고야 그랜퍼스였습니다. 충격적인 일이기도 했지만 낯선 환경에서 벵거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초반 10경기 중 2승밖에 챙기지 못해 비난의 도마 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적재적소의 용병들을 영입하는가 하면 스토이코비치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만년 하위 팀이었던 나고야를 2년 연속 2위로 끌어올립니다. 특히 2년 차에는 1항배와 슈퍼컵까지 세패하며 일본 생활 유종의 미를 거두었죠. 많은 유럽 팀들의 러브콜을 거절하기 힘들었던 벵거는 잉글랜드의 아스날로 이적합니다. 당시 잉글랜드에는 외국인 감독이 굉장히 비중이 적었고 아스날 역사상 첫 외국인 감독 벵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선수, 언론, 팬들은 그에 대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임하자마자 팀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팀을 구할 시간조차 없어서 호텔에 머무르며 이적, 훈련, 전술, 심리, 식단까지 신경 쓰면서 팀을 재건축해 나갑니다. 특히 벵거는 고칼로리 지방 식단을 닭고기와 생선 등으로 바꾸었고 술을 강력히 금지시켰으며 훈련 시 체조 동작에 훈련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엔 선수들이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점점 변화가 경기장에서 나타나자 의구심은 사라져갑니다. 1996년 첫 시즌 벵거는 아스날을 3위로 마감시키며 주위의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부임 2년 차엔 18실점이라는 짠물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FA컵과 리그를 동시에 석권, 클럽 역사상 두 번째 더블을 이루어냅니다. 모나코 시절 함께했던 티에르 앙리를 데려오고 피레스, 융베리 등의 주축 선수들을 쌍값에 영입해 2년 연속으로 리그 2위를 해냅니다. 게다가 2000년엔 UEFA컵 준우승까지 거머쥐었죠. 벵거의 성공 신화는 이제 시작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2002년 맨유보다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리그 최다 연승인 14승에 올라섭니다. 이로 인해서 아스날에 다시 한번 더블을 선사했고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이끄는 맨유를 상대로 리그 우승 확정 경기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퍼거슨 감독이 지배해온 EPL 리그에 새로운 강자로 등극한 벵거는 2003년 리그 막판 볼튼전 무승부, 리즈에게 패해 맨유에게 역전 우승을 내주긴 했지만 엄청난 포스로 상대방을 찍어 눌렀습니다. FA컵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다음 시즌에 기대감을 갖게 한 아스날은 마침내 2004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리그 무패 우승을 이루어낸 것이었죠. 유럽 전체로 따져도 역대 두 번째 무패 우승이어서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비에이라, 질베르토가 부상을 당해서 후반기 무승부가 많이 늘어나 불안하긴 했지만 그걸 에두가 잘 메꿔주었습니다. 이쯤 되자 챔스에 대한 기대감도 컸지만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이 이끄는 첼시에게 패해서 8강전에서 멈춰야만 했습니다. 벵거의 이 당시 말을 빌리자면 경기에 이기지 못하더라도 5분만이라도 아름다운 축구를 보고 싶다에 가장 부합한 팀이었습니다. 벵거와 아스날의 무패 행진은 해가 지나서도 멈추지 않았고 연속 무패 기록을 49경기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멈추게 한 이가 바로 당시 19살이었던 웨인 루니였죠. 아스날은 2006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릅니다. 아쉽게도 레만이 퇴장을 당해서 주도권이 바르셀로나로 넘어가 마지막 15분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베르캄프의 은퇴, 새롭게 팀을 이끌어주길 바랬던 레스의 이탈, 앙리를 비롯해서 피레스 등 무패 우승 주역들이 하나 둘씩 이적을 하면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석유 재벌 로만을 등에 업은 첼시의 과감한 투자가 EPL에 등장하는 한편 아스날은 새 구장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을 건립하면서 재정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게다가 만수르를 선봉으로 한 맨시티의 등장으로 EPL에 엄청난 돈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선수들의 몸값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머니 파워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던 아스날은 점점 우승에서 멀어져갔고 리버풀의 부활과 토트넘의 약진으로 챔피언스리그 티켓마저 불안정해집니다. 에미레이트 구장이 완성이 된 후 젊고 재능 있는 선수를 키우는 데 집중한 벵거는 2009-2010 아데바요르 콜로툴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화끈한 공격 축구로 리그 3위에 올라섭니다. 반페르시가 중간에 부상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챔스에선 2010년과 2011년 바르셀로나의 메시에게 당하며 연속해서 8강과 16강에서 떨어집니다. 칼린컵 결승에서마저 버밍엄에 패해 떨어지면서 팀은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귀신같이 4위로 다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냈죠. 벵거의 말년에 가까워질수록 대패를 당하는 경기들이 하나 둘씩 늡니다. 무리뉴의 첼시에게 0대6으로 지는가 하면 에버튼 원정에서 0대3으로 패합니다. 2014년을 끝으로 퍼거슨 감독이 맨유 G봉을 내려놓으면서 벵거는 최장수 감독 반열에 올라섭니다. 더불어서 그해 FA컵 우승을 따내면서 9년 만에 우승컵을 또 들어올립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일부 아스날 팬들로부터 벵거와 이별해야 한다는 시기가 왔다고 말이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는 2017년이 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 운영진은 그래도 벵거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미넨 3연속 5대1 참패 후 분위기는 급격하게 냉랭해집니다. 벵거는 특유의 전술 고집으로 로폴딩을 계속 중용하는가 하면 산체스와 외지를 교체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티에리 앙리마저 인터뷰에서 더 이상 벵거의 아스날을 좋아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발언을 날렸고 벵거는 이런 부진에 어쩔 수 없었다. 운은 없다 라는 식으로 대응해버립니다. 2018년이 되어서 더욱 불안정해진 경기력은 가속화되었고 2부 리그에 불과한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압도당하며 FA컵에서 탈락합니다. 그간 리그에서 못해도 FA컵만은 강력한 모습을 보인 벵거의 아스날이었기에 충격은 더했습니다.
그리고 유로파마저 결승 진출에 실패하면서 챔스 티켓에 대한 희망도 함께 새드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20일 결국 벵거는 22년간의 아스날 감독 생활을 청산하고 아스날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홈경기 버니전에서 아스날과 버니 선수들이 양옆으로 늘어섰습니다. 입장하는 벵거 감독에게 박수를 보냈죠. 팬들 역시 모두 일어나서 아낌없이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벵거 감독의 마지막 아스날 홈 경기는 5대0 승리로 아름다운 이별을 고했습니다. 모든 사랑 이야기에도 결국 끝이 있듯이 아스날에 대한 벵거의 사랑도 끝을 맺었습니다. 아스날이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선수로 바뀌면서 벵거에 대한 기억은 이제 향수로 남았지만 아직도 많은 아스날 팬들은 벵거 축구의 아름다움을 오랜 시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한때 반쪽짜리 혹은 보급형 선수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리그 도움왕까지 경험해본 드리블의 귀재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